남들은 그 안 좋아하는데 저는 주유할 때 그 냄새도 진짜요? 그건 저도 그랬어요. 꽃 냄새 좋아하는 건 혹시 그 꽃 있는 데가 나중에 과일 열려서 그런 거 좋아하는 건가? 아닐까요? 그죠? 이성의 향기를 또 좋아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생존을 더 높이기 위한 모든 이성이 아니고 특정 이성한테 걸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대체로 이성 냄새가 좋지 않나? 얘 모르고 맡아보라는 거죠? 네네. 이런 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 이거? 이게 뭐 냄새 분자를 모은 거예요? 여기 세게 나오네. 무슨 냄새지? 맡아본 그러니까 냄새. 인체에서 나는 겨드랑이. 상대적으로 맡을만 한데 이 냄새는? 이거 굉장히 신내가 팍 나네. 어우. 여기 여기도 많이 나요. 맡으시게. 아우! 여기도 나요. 여기서도 나요. 아우! 잠깐 잠깐만. 아직까지. 자, 3번 열지 마. 잠깐 열지 마.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약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백인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두 분을 저희가 더 모셨습니다. 냄새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두 분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LG 생활건강에서 헤어 바디케어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전현욱이라고 합니다. LG 생활건강 패브릭케어 연구팀의 세탁세제를 개발하는 원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오신 이유 그리고 회사 이름 공개하는 거 딱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나는 PPL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과학을 보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냥 PPL 이렇게 광고처럼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곁들여서 여러분이 안 보실 수 없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섬유 세탁 세제 이런 거 이제 만드시는 거죠? 연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상무님께서는 샴푸, 바디워시, 샴푸, 비누 바디워시. 이런 거. 항상 그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날 때 두 분이 그걸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몸에서 나는 냄새, 또 옷에서 나는 냄새. 그래서 그 냄새가 사실 여름 되면 누구에겐가는 굉장한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정말 힐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딱 탔는데 좋은 향기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너무 좋은데 반대의 경우에는 견디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특징 같은 거예요? 아니면 두 분이 잘 해주시면 좋은 냄새로 바뀌기도 합니까? 후자죠. 아, 그래요? 네. 그 냄새라는 게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냄새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만의 개인적인 아이디 카드처럼.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거나 하면 강아지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찾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비슷한 게 없고 인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지문처럼 다르다고. 저도 근데 굉장히 이거는 동의하는 게 심지어 저의 그 채취만으로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채취가 제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만의 독특한 채취들이 있어서 그거로 기억을 많이 하고 그 냄새를 맡으면 또 추억에 다시 빨려 들어가고. 근데 오늘은 향수가 지난번과 달라요. 제가요? 네. 오유, 민감해. 맞습니다. 오늘은 LG 생건의 향수를 한번 써봤습니다. 생산하시는 제품으로 사람들의 향이 바뀌면 사람들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예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예. 근데 가만히 있을 때랑 자고 일어났을 때, 운동을 했을 때, 엄청 피곤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그 냄새를 분해하면서 냄새들이 좀 바뀌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되게 안 좋게 코를 막을 만한 그런 냄새를 낼 수 있지만 자기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냄새들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본인은 본인의 채취를 잘 모르지 않나요?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후각 피로라고 네. 하는데 후각이 사실은 빨리 감각에 맞아. 무뎌지는 것이고 화장실 들어가도 2분이면 처음엔 정말 못 있을 것 같은데 금방 적응됩니다. 후각이 가장 우리 오감 중에서 예민하고 정확한데 대신 빨리 마비가 네, 되죠. 맞아요. 후각 관련해서 너무 궁금한 거 하나가 너 못생겼다 내지는 너 옷 구리다 이런 얘기는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 냄새 난다 야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왜 우리는 그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고 혹은 아주 치명적으로 받아들일까? 왜 그 영화 기생충에도 그 냄새 때문에 결국 살이 나잖아요. 왜 그런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되게 객관적으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시각은 삼원색 있고 청각도 기준들이 있잖아요. 건강검진할 때도 띠띠띠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청각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후각 같은 경우는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1000개 정도 되고 냄새 분자랑 결합하면 1조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이나 경험이나 같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냄새를 맡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냄새가 아닌 우리의 기억과 경험에 같이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냄새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인가? 주관적인 평가를 예, 생각해서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경험이 같이 들어가 경험이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자기 냄새는 자기가 못 맡는데 다른 사람이 냄새 난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몰랐던 거라. 너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 냄새나 그러면 막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실제로 옷에서 냄새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옆에 가면 옷 냄새가 나요. 많이 맡아봐가지고. 근데 옷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탁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냄새가 좀 나는데 대부분은 이제 향수 이런 것들이 마스킹을 하지만 실제 이렇게 가서 냄새가 나면 그 이렇게 되더라고요. 냄새는 향수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가릴 수 없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각 같은 거는 삼원색처럼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후각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다. 그런 게 어려운 건가요? 그게 후각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예, 거군요.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해본 건데요. 저랑 아티스트랑 냄새 지도를 한번 만드는 걸 학생들이랑 해봤어요. 냄새 지도요? 냄새 지도. 그러니까 딴 거 아니고 평소에 다니던 길, 하굣길, 출근길을 시각이 아니고 냄새를 한번 기억해보자. 어디 가면은 무슨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던 건데 근데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게 커피향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직관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밤에 나갔을 때 신나는 냄새. 차분해지는 냄새, 고향이 떠오르는 냄새, 표현이 그러니까 냄새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딱 뭐 이거가 아니고 자기 기억과 연관돼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왜 어느 집에 갔을 때 우리 왜 친구 집 가면 냄새가 우리 집하고 다르잖아요. 맞아, 우리는 못 달라요. 맡지만 네. 우리는 또 우리 집 냄새 못 맡잖아요. 맞아. 그때 해보면서 느꼈던 게 저도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눈을 감고 가도 맞아 이 냄새 나면 우리 집 근처에 온 거지. 오, 신기하다. 그렇더라고요. 제품 개발을 할 때 시그니처 향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가면 이 냄새가 나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공간에 시그니처 향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에 시그니처 향을 개발하기도 해요. 이제 네네네. 냄새는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도 물론 이제 그 아주 결혼 전 얘기입니다만 클럽을 딱 내려가면 보통 지하에 있잖아요. 건물 지하의 그 냄새. 클럽에서는 왜 이렇게 연기 흰 거 막 뿌리잖아요. 또 막 여러 사람들의 이런 채취 이런 것들이 쫙 올라오면서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데가 있습니다. 좋은 느낌이었나요? 그게 80년대 지하 맥주집 냄새 비슷한가요? 그건 좋은 냄새 아닌데. 그 그건. 냄새 아니었겠어요? 그건 퀴퀴한 냄새 아니에요? 그러니까 퀴퀴한 냄새. 뭐 곰팡이 냄새 같은 거죠. 근데 그래도 그거 하면 그때 맞구나. 사실 오늘 향 얘기해서 전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 취향을 갖고 있는데 저는 지하 주차장 냄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하 주차장? 네, 그래서 항상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말씀하신 쾌쾌한 습한 젖은 아스팔트 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근데 전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 냄새가 되게 지하 좋았어요. 주차장 냄새를. 네. 특이하시다. 습한 냄새는 약간 저도 비슷한 건 있는데 어릴 때 이제 날 덥다가 비가 샥 내리잖아요. 그럼 그 비 내린 다음에 그 비가 땅에 살짝 올라오지 않습니까? 냄새가? 흙 냄새, 약간 좀 이렇게 비릿한 그 냄새. 그건 저도 좀 좋아해요. 저도 그건 좋아했었어요. 어. 그 흙냄새라고 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 지하 주차장이라 이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도 경험했는데 비가 오고 나서도 아니고 비 오기 전에도 뭔가 비 냄새가 맞아. 그래서 습도 높아지면. 냄새로 내일 좀 비 오겠다 이런 거를 좀 예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마다 그 후각 센서티브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향은 이거 중에 제일 좋은 향이 뭐야 하면은 10개를 놓고 10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다른 향을 하거든요. 개인의 선호가 워낙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을 이렇게 여러 개 내는 이유도 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향을 절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향은 정말 호불호의 영역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냄새도 좋아하시고 네네. 저도 또 다른 냄새도 좋아하고 다 각자가 좋아하는 그 냄새가 다르고 그게 이렇게 취향의 차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는 엄청난 악취인데 누구가에는 그게 굉장히 아주 좋은 향기로 받아들이기도 하나요? 고수 혹시 좋아하세요? 네, 저는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네. 저는 굉장히 그 맡으면 저 개인적으로 얼마큼 역하냐면 노린재 냄새가 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러거든요. 성분도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가 취향을 넘어서서 유전자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보다 저 같은 사람들은 거기가 이제 변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아마 좋아하시는 냄새.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좀 이상한 냄새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새 책 사면은 새 책 냄새. 그리고 새집 냄새. 새집 다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새집에 갔을 때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새 거를 좋아하시고 남들은 그거 안 좋아하는데 저는 주유할 때 그 냄새도 진짜요? 그건 저도 그랬어요. 주유소 냄새 좋아하세요? 유증기? 그 기름 석유 냄새. 네, 저도 그 상큼하니 그게 상큼해요? 되게 다르다. 사실 제가 연구하던 것도 그런 기름을 먹는 세균을 연구했을 때 실험할 때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아니 그 어릴 때 왜 모기 방역차 있잖아요. 그거 따라다니는 애들도 그 냄새 좋아하잖아요. 네네.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익숙해지면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안 좋은 악취라고 하는 것들은 좋은 또 향기하고는 달리 누구나 아 그건 별로다라고 하시는 냄새들이 제 반증 한번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청국장 냄새 처음에 좋아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쯤 되면 이제 청국장 냄새만 맡고 미치겠어요. 먹고 싶어서. 이거 다 습관으로 만든 거잖아요. 외국에 가도 아마 청국장 냄새 누구도 아마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텐데 근데 저도 고수를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습관 되신 거죠. 먹다가 이게 그 향이 느껴지면서 어. 되게 맛있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경험 계속 그러니까. 쌓이면서. 후각은 네. 경험과 기억이 같이 결합된 결정체? 감각 이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몸에서 나는 땀 냄새나 적응이 안 되나? 쉽게 잘 적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정수리에서 나는 냄새, 겨드랑이 땀 냄새, 여름철에 장마철에 이렇게 부츠 신고 딱 벗으면 나는 그 냄새. 봐봐, 이거는 익숙해지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좋은 기억하고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익숙해지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 첫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할 때 맡았던 뭐 그런 거면 발냄새. 그때 그 발냄새. 아, 이게 좋게 느껴지나요, 교수님?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오늘 본격적으로 도대체 인간의 몸에서 나는 냄새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의 몸에선 당연히 뭐 입냄새 날 수 있고 몸에서만 따지자면 거의 뭐 100% 이건 땀 냄새? 이렇게 이제 보면 맞겠죠? 땀 아니고선 냄새 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땀이랑 이제 네. 피지, 몸에서 나오는 기름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얼굴에도 네네네. 나오고 뭐 머리에도 나오고 등, 겨드랑이 이런 데도 이제 피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름이 원래는 냄새가 없는데 그게 공기랑 만나서 이제 기름이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산화가 되면서 그래서 그 냄새도 나고 피부 위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 그거를 먹고 대사 산물을 뿜어내는데 이제 그 뿜어낸 배설물들이 특정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코를 맡게 되는 그런 아, 냄새, 그래요? 겨드랑이 냄새. 그러니까 땀과 피지가 인간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네. 그중에 미생물들이 그 땀 먹고 분비물 아, 내보면서 네. 하는 냄새가 이제 나는 거고 원래 땀과 피지는 냄새가 둘 다 안 나는데 거의 안 거의 안 나는데 아주 안 난다고 할 수는 네. 없고요. 땀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체온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에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네. 어렸을 때는 잘 발달 안 했다가 사춘기 지나면서 발달하면 주로 어디 맞냐면 모낭, 털이랑 맞는 곳에 겨드랑이나 뭐 사타구니 이런 데 있는 아포크린 땀샘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거는 상대적으로 에크린 땀샘보다 조금 더 냄새가 왜냐면 그건 뭐 페로몬도 있고 다른 물질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분비가 될 때 모낭이랑 연관돼 있다 보니까 다른 물질을 좀 물고 나와요. 예. 그 냄새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냄새가 심해지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 이제 어떤 미생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그거를 먹고 배설물을 내놓을 때 그 냄새가 독해지는 거죠. 주로 이제 그러면 겨드랑이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이제 아포크린. 아포크린. 그다음 네. 몸 전체에는 에크린. 에크린. 아, 이렇게 있는데 아포크린이 조금 더 냄새는 나긴 난다. 난다. 아, 물론 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매우 심한 건 아니고 대체로 좀 심하게 냄새 나는 거는 미생물들이 먹고 뭔가 분비물을 내보내서 그 실험해 보시면 운동하실 때요. 땀이 날 때 이 땀 맡아 보시고 여기가 그다음에 겨드랑이 한 맡아 보시고 처음엔 별로 안 날 건데 운동을 막 한 다음에 예, 예. 좀 시간이 지나서 1시간 정도 미생물이 활동한 다음에 그때 한번 찍어서 이렇게 맡아 보시면 아, 근데 저는 참 냄새가 안 나요. 신기할 정도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본인 냄새라고. 네, 잘 못 어허. 맡으니까. 여튼 그렇게 이제 땀 종류별로도 냄새가 좀 다를 수 있으나 저와 교수님과 다를 거 아니에요.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그거에 따라서 그럼 냄새가 대체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있는 사람들도 역시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알고 있기로는 우리는 마늘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마늘 냄새가 우리한테 나고 또 치즈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치즈 비슷한 그거는 미생물보다는 먹는 음식에 음식, 의해서 예, 그거에서도 그거에도. 결정은 좀 되고요. 고수를 막 미친 듯이 맨날 먹어요. 그러면 고수 냄새가 고수 냄새 날 수- 나요? 예, 그래서 장미꽃 물을 계속 먹으면 정수리에서 장미 냄새가 거짓말.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뭐 고기 냄새 나고 정말 저희가 마늘을 많이 먹어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한테는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뇌가 그냥 인지를 해버리는 거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곳에 가면 거기서는 갑자기 새로운 향기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에게 혹시 저게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주변에 이제- 익숙한 건 네. 나에게 해가 없고 그냥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제 뇌가 딱 인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들은 이 맞죠. 냄새가 네. 매우 새롭게 다가오고 바로바로 캐치가 되겠군요. 그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인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아시아 쪽 사람들이 채취가 굉장히 약하긴 하거든요. 이게 환경적인 것도 있겠고 유전적인 것도 아직 차이는 한국 사람들이 있겠죠. 냄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데오드란트가 엄청 시장이 맞아요. 크거든요. 근데 네. 한국은 데오드란트 시장이 사실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아포크린샘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나오는 물질을 내는 유전자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대충 크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약한 쪽에 속하고 서양인들 중 그쪽은 이게 강한 쪽에 속해서 그래서 이제 냄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저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옛날에 뭐 채식을 다 많이 이렇게 먹을 때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음식도 다 이렇게 서구화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옛날보다는 땀의 냄새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바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도 50년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냄새는 좀 다르겠군요. 그리고 또 LG 생건에 이 세제 쓰는 분들이랑 안 쓰는 분들 냄새가 또 다를 수 있고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넣어드려야 됩니다. 그 본인들이 해야지 왜 나한테 그걸 맡깁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를 뭐 샤워를 하면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향으로 짓눌러서 못 맡게 하는 거예요? 세제 같은 걸로 닦아내면 씻고 나면 당연히 이제 겉에 있던 뭐 냄새라든지 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지고 저희가 이제 향을 좋은 걸 넣기 때문에 이제 그 향이 잠시 이렇게 덮이는데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각질이나 채모, 모공 털 사이사이 뭐 이런 데 이제 그리고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 이런 데에서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바이오필름 아니면 애기들 보면 왜 이렇게 이런 데 막 적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벌리면 진짜 네, 냄새가 맞습니다. 나.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이오필름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바이오필름은 바이오필름이라고 그래요? 예, 그 미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또 분비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전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숨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피지 같은 이제 그런 먹이나 수분 이런 게 딱 오면은 갑자기 거기서 증식을 막 하면서 이제 또 냄새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필름까지 깨끗하게 구석구석 잘 씻어주지 않으면 네. 샤워를 했다가도 땀이 조금만 나면 다시 또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필름까지 잘 제거를 해줘야 땀이 나더라도 그게 냄새로 바뀌지 않는. 그리고 바디워시 보면은 얼마나 향이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광고하잖아요. 네, 이거 맞아요. 오래 지속되고 그거는 원리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땀이나 피지, 각질 그리고 아까 그런 바이오필름까지 이제 그런 걸 잘 제거해주는 계면활성제라는 저희가 이제 세정 성분들이 있고요. 거품 나가지고 잘 그런 미생물들이 잘 살지 못하도록 이제 피부의 pH를 좀 잘 조절을 해주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피부에서 피지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미세한 파우더들이 그걸 흡착해가지고 그게 이제 냄새로 바뀌어서 그게 내 코까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미생물을 못 살게 한다는 게 모든 미생물이 아니고 냄새를 유도하는 네네. 개들 못 살게 예, 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특정 유해균들이 우점을 할 경우에 냄새가 나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우주에서는 늘 우주복도 아마 땀 배출 안 될 것 같고 혹은 뭐 우주 정거장 같은 데서도 냄새 같은 거 밖으로 뭐 환기를 못 시킬 거 아니야. 야, 창문 좀 열어봐라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우주 정거장인데 그쵸, 어떻게 합니까 거기 냄새를? 아,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실제로 우주에서 근무를 하고 온 우주인들 인터뷰를 보면 흔하게 보고하는 냄새 중에 하나가 바베큐 냄새 아니면 바베큐 냄새? 불에 그을린 금속성의 냄새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주 정거장에서? 네, 특히나 우주 바깥에서 선외 활동을 하고 네. 돌아와서 바로 이제 우주복을 바꿔 아. 입었을 때 바깥에 나갔다 온 우주복에서 유독 그런 냄새가 난다. 아마 나사에서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너무 밀도가 낮아서 산소가 원자 형태로 이제 있을 텐데 그 산소 원자가 금속성의 우주 선 외벽이나 우주복에 만나서 탄 냄새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우주선에서 그럼 환기는 어떻게 하냐. 네. 실제로 거기서 음식도 먹고 또 누구는 방구도 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기를 적당히 해줘야 돼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챔버가 있어서 팬이 돌아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러 기체를 흡착시킨 다음에 그거를 다시 우주선 외벽에 그냥 방출시키는 거예요. 제올라이트라고 그게 흡착성이 강한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주로 시설 안에 깔아놓고 흡착된 여러 기체 분자를 나중에 모아서 그냥 방출. 그 모아서 참숯 같은 버리는 거 이렇게 거구나. 하면 좋을 텐데. 참수 어르신들 왜 이렇게 참숯? 원리가 같아요. 제올라이트도
그것도 거의 같은 원리. 아, 그래요? 비슷해요. 아, 역시 우리 조상의 씨. 참수술 바꿔요 이제. 이름만 뭐 제오라이트 뭐 있어 보이지. 그러면은 중력은 무중력이잖아요. 같이 공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호흡한다 하면 숨을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공유할 때는 뭐 우리가 할 수 없이 많은 미생물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거리두기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중력이면 얘네가 나와도 지구에서는 이게 내려가는데 네. 얘네는 계속 떠 있을 테니까 지구에 있을 때보다 그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호흡기 관리된 그런 질환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주 정거장 안에서는 바이러스 전파나 네. 이런 것들도 되게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짧은 간격으로 건강 검진을 하고 이제 약들도 자주 챙겨 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 관련된 무슨 약들도 많이 좀 있어요? 특정 냄새를 이렇게 안 나게 하는. 근데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아까 데오드란트 말씀하셨는데 네. 그 채취가 이제 땀 냄새니까 그 원인을 이제 막아주는 데오드란트가 개발이 된 건데, 땀을 그냥 안 나도록 땀구멍을 막아주는 게 그냥 데오드란트 원리거든요. 아, 그 땀구멍 막는 거예요? 그냥 막는 거예요. 막에 만들어가지고 물리적으로 막거나 미생물을 잘 못 살도록 하는 그런 성분도 좀 추가하거나 향도 좀 좋은 향도 추가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데오드란트. 아, 그래요? 네. 땀구멍 막아도 땀이 나면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 알루미늄 염이 보통 데오드란트 성분인데요. 그 네. 알루미늄 염이 땀에 녹아가지고 같이 땀구멍을 막게 돼요. 그래요? 샤워하거나 하면은 그게 씻겨 나가는 나가고. 거고, 그래서 또 계속 발라줘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데오드란트 등으로 뭐 여러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이제 냄새라는 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주 씻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제품이 또 나왔다고요. 46cm. 무슨 이름입니까? 46cm 바디워시. 46cm는 그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 이제 네. 이론을 만드신 건데,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거리를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네. 친밀한 거리, 개인적인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친밀한 거리는 46cm 이내. 그래서 이제 그 친밀한 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유지되는 거리를 얘기하고, 그러면 그 46cm 이내에 왔을 때 내 향기가 닿는 거리가 되는 거고, 네. 그 46cm 안에서 나에게 나는 그 냄새에 걱정 없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준다라는 이제 저희 브랜드의 이제 철학입니다. 네네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냄새를 향기롭게 맡게 해준다 이런 그래서 이제 거죠? 그 거리 안에서도 나쁜 냄새를 안 나게 해준다. 아, 이거 갑자기 또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는 꽃향기 이런 거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냄새, 나쁜 냄새보다도 우리가 왜 그 냄새를 좋게 생각하냐, 나쁘게 느끼냐, 요게 이제 저는 더 궁금한데, 꽃향기는 왜 우리가 좋게 느끼고 방귀 냄새는 도대체 왜 우리가 안 좋게 느낄까? 그 방귀 냄새, 변 냄새 같은 거는 전에 어디서 봤는데요. 우리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성분이 많은 대변의 냄새를 사람들이 더 역겨워한다는 얘기 있거든요. 우리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아마 있는 미생물 그런 세균들도 거 많고 아니겠어요? 하니까. 예, 조사를 해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변의 냄새가 우리에게 더 건강에 해가 된다. 기본적으로 변도 그렇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냄새들은 주로 이 썩은 부패 냄새들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패했다는 거는 우리한테 해로운 미생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가까이 했다면 아마 그런 인류는 살아남아서 번성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꽃 냄새 좋아하는 건 혹시 그 꽃 있는 데가 나중에 과일 열려서 그런 그 거 좋아하는 건가? 아닐까요? 그죠? 이성의 향기를 또 좋아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생존을 더 높이기 위한. 모든 이성이 아니고 특정 이성한테 끌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대체로 이성 냄새가 좋지 않나? 근데 그것도 전에 봤는데요. 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는데 이성의 냄새가 다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채취가. 근데 자기가 더 매력을 느끼는 이성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면역 시스템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를 이렇게 상부적으로 그거 도움을 실험한 거 있어요. 남자들 티셔츠 땀 있는 거 입게 한 다음에 놓고, 여성들은 이제 그게 뭔지 모르고 냄새 맡게 한 다음에 했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면역 쪽도 그렇고 이게 매치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냄새와 아, 그래. 그럼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면역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냄새를 더 좋아할 확률이 높다. 서로가 그렇게 매치되는 그 실험 결과 있어요. 나는 면역이 진짜 좋은가 보다. 난 거의 다 면역인가 봐요. 아, 다 전부 다 다 좋아. 다 좋아해요? 마비된 거 아니에요? 마비 그거는.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정프로님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면역이 없어. 면역이 전 알고 보니 면역의 프로였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런 바디워시 제품들이 46cm라는 참 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 그냥 냄새 씻겨주잖아요. 근데 특별히 또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만 우리 잘 적갖고 그냥 한번 잘 팔아보자 이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저희가 그냥 막 씻었을 때 적당히 다 씻겨 내려가는 제품과 달리 네. 이 제품은 세정 성분이 특화되어 있고
피부의 pH를 유해한 미생물들이 살지 못하도록 잘 유지도 시켜주고 그 미세한 입자가 들어있는데 네. 그 입자가 유해한 균들이 만들어냈던 그 바이오 필름이라든지 피지 각질들을 좀 잘 제거해주고 흡착도 시켜주는 거야. 약간 그런 다공성 그러면 물질들처럼. 제가 이해한 바로 딱 한 줄로 질문을 드리면 네. 안 좋은 냄새를 내는 특정 미생물을 타겟으로 한 특별한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특정 미생물들만 타겟하는 건 아닌데 냄새를 내는 균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면 그 냄새가 더 네.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균들의 밸런스를 좀 맞춰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향을 되게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악취를 딱 맡게 되는 거는 그 냄새 분자가 결국은 내 코로 들어와야지 그게 센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통 역치라고 하는데 냄새 분자들이 보통 역치가 되게 낮아요. 조금만 있어도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 역치가 낮은 냄새보다도 더 좋은 향기가 내 코로 빨리 오게 해주는 이제 그런 향기 기술들을 좀 저희가 적용을 해가지고 정밀 기술이네. 안 좋은 냄새보다 좋은 냄새 먼저 도달하게 한다고요? 맡아봐도 됩니까? 네 그럴까요? 이게 뭐예요? 향을 담아주는 건가요? 식사를 좀 하시기 전이라 좀 그렇긴 한데 네. 악취가 있는 거예요? 전 식사했는데. 아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맡아보라는 거죠. 네네. 이런 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 이거? 이 안에 뭔 냄새들이 있어요? 정프로님부터 저는 진짜 잘 맡아요. 나에게 무슨 냄새가 더 있었나를 알 수도 있고 저 그렇게 맡는다고요? 이렇게 숨을 쉬셔야 됩니다. 냄새 잘 맡는다면서요. 잘 맡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냄새인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한번 어떤 맞춰보시겠어요? 별로 안 나나 본데 이렇게 맡는 거 보니까. 다 다른 분께서 한번 네, 한번 후각 맡아봐요. 세포가 다 다르시니까. 이게 뭐 냄새 분자를 모은 거예요? 여기 세게 나오네. 그럼 전 알겠어요. 안 하는 게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건지. 다 맡아봐야 돼. 다 그래. 왜? 여기 그런 약간 위스키 냄새 아니에요? 위스키라고요? 이거요? 좀 강한데요, 냄새가? 아니 이게 무슨 냄새? 저 한번 줘. 선입견을 주지 마시고 저 잠깐만. 알았다. 이게 톡 쏘는 뭔가 오는데요? 네. 다 인체에서 나는 겨드랑이. 상대적으로 맡을만 한데 이 냄새는. 아니 근데 교수님 이거 약간 저기 발에서 나는 냄새 비슷하긴 아니, 한데 교수님, 저 지금 팁- 상태로는 팁 하나 드리자면 이거 냄새 안 난다 그러면 우리를 되게 이상한 사람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다 원래 저희 아니 몸에 다 교수님 있는 이상한 사람들과 아니 처음에 맡으니까 이게 꼬린내가 나네요. 겨드랑이. 딩동댕 맞습니다. 딩동이에요? 네. 겨드랑이에요? 네. 거봐. 겨드랑이 어떤 사람들은 여기 냄새가 딱 저 찌르는 냄새가 나는데 찌르는 냄새 맞아요. 네, 찌르는 네. 냄새 그죠? 시큼하게 치는. 네. 근데 냄새가 오래 가네요. 어우 씨. 얘는 좀 세다 진짜. 여기까지 나는데요? 저 안 할래요. 이거 굉장히 신내가 팍 나네. 어우. 여기 여기도 많이 나요. 굉장히 민감하시네.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맞으시게. 아우! 여기도 나요. 여기서도 나요. 아우! 이게 다 몸에 이거 여기 저기 나 옷에 배무이다 집에 못 가는 거야. 아우, 진짜 심하다. 이거 우린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 잠깐 창문 열면 안 돼? 진짜 창문 열면 안 돼요? 진짜 강하다, 이거. 아직 더 남았는데. 남았어. 이거 안 할. 살짝 진짜 두 번째 거는 진짜 강하네요. 이게 약간 진짜 물때 역시가 냄새 같은데. 이건 살짝 네, 역시가 되게 이거는 나. 근데 인체는 괜찮은 건가요? 인체에 있는 향 인체에 있는 냄새. 거잖아요. 이거 네. 얼마큼 농축할까 오시는 저 거예요? 맞출게. 아 이제 조금 많이 발 냄새 아니에요? 딩동댕. 발이에요? 진짜 독하다. 너무 독한데요? 네. 발에서 이런 냄새 난다고? 근데 아직도 나지 않아요? 심한 발꼬락내. 이거 어떻게 냄새를 모으신 거예요? 이거는 지표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을 여기 예. 합성하신 거죠? 예, 그 지표 물질들이 알려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깐 잠깐만. 아직까지 자, 3번 열지 마. 잠깐 열지 마. 좋은 향 없어요? 좋은 향? 근데 이거가 좋은 향 더 먼저 맡게 한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 40cm. 이거 확산 속도. 그쵸. 네, 빨리 이걸 열어서 저희가 잠깐 해도 돼요? 좋은 냄새 맡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돼요? 갖고 오신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했더니 좀 나요. 나요. 훨씬 나. 저 근데 아직도 아직도 나요. 자, 우리 이제 진정하시고 방송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참읍시다 우리. 자 빨리 정화를 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이제 이런 좋은 향기. 이게 또 개인의 선호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되게 이거 이제 시트러스 계열이고요. 네. 요건 이제 그냥 비누 냄새. 이거 좋아. 난 비누 냄새가 좋아요. 이거 좋다. 허벌. 저는 비누로 저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번. 1번, 1번 시트러스요? 전 네. 1번. 저는 비누. 2번. 둘 전 중에 3번. 이거 진짜 허브. 익숙한 비밀. 전 허브. 허브. 네. 저 1번. 1번 시트러스. 어르신들이 주로 시트러스를 좋아하신다.
젊은이들은 다 개인의 취향입니다. 네, 네. 젊은이들. 다 개인의 취향입니다. 아, 그렇게 이제 좋은 냄새가 있는데 그걸 좀 먼저 보내신다 이거죠? 먼저 보낸다는 게 이렇게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취를 낮추는 거예요. 아. 네, 이 악취가 도달하기 전에 먼저 이 향이 제 코로 들어오면 이 악취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 먼저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휘발도를 더 그러니까 뭔가 확산하고 분자량이 작은 걸 네네. 쓰는 거겠군요. 아, 그래서 확산이 더 빠르게. 저희가 아주 심한 냄새를 한번 쭉 맡아보지 않았습니까? 인간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거고. 이 46cm, 난 이거 지금 당장 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긴 건 좀 다르게 생겼는데 당연히 뭐 냄새가 좀 다르고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겁니까, 이 세 개는? 아니면 기능도 달라요? 아니면 냄새만 다릅니까? 이 바디워시는 아까 이제 맡아보셨던 그 향의 선호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있는 거고, 이거는 이 땀을 억지로 막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이렇게 뿌리면 채취를 좀 없애주고, 여기에도 아까 그런 제올라이트 같이 그런 이제 다공성 입자들이 들어있어가지고 한번 좋은 맡아볼까요? 향이- 아, 네. 네네. 아유 살았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냄새입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다시 식욕을 돋궈주는. 살짝 알코올도 들어있나 보다. 아, 네네 맞습니다. 네, 냄새를 분해해줘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 혹은 뭐 46cm 안쪽으로 들어온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냄새 딱 놔주면 너무 좋은데, 아까 그 2번 시료 냄새 나면 두 번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거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차에다 하나 놓고 다니면 되겠네요. 그죠? 네, 아무데나 뿌려주시면. 그런 거 기능도 있고, 나머지 요건 이제 샤워할 때 쓰는 거죠? 네, 샤워할 바디워시입니다.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몸에서 나는 냄새는 저희가 해결했고요. 하지만 몸에서 나는 냄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옷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빨아도 어떤 빨래는 분명히 수건 같은 경우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고요. 또 옷도 분명히 빨았는데 냄새가 잘 안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세탁물에서 나는 냄새는 채취 케어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세탁 조건이나 건조 조건 이런 거에 따라도 달라지고, 섬유의 종류나 뭐 재질, 직조 방법 이런 거에 따라도 냄새가 달라지다 보니까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훨씬 더 이분보다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자, 그럼 이제 이 세제를 쓰면 뭐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락셀라균, 그리고 모락셀라균이 만드는 포엠 3H를 99% 제거해 주고요. 모락셀라균이 만드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해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도 없애고 빨래 신내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빨래 신내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모락셀라균인데, 그 모락셀라균 자체도 없애주고, 네, 맞습니다. 모락셀라균이 먹고 배설한, 그래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그 친구들도 좀 없애주고,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탁을 많이 하면 천에도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기로 이걸 빨아야 되나, 이것도 좀 고민인데, 뭐 정해진 어느 정도 국룰 같은 게 있습니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잘 안 빨아요. 냄새가 안 나니까 사람이. 어떤 연구 결과 봤는데, 특히 청바지 같은 경우는 2년을 안 빤 거랑 2달 안 빤 거랑 그렇게 뭐 차이가 별로 없었다 이런 걸 봤거든요. 얼마나 자주 빨아야 되나,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옷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달라요.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오염 제거 관점이나 세탁 관점에서 보면은 빨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네. 옷을 바로 빨지 않으면 피지 같은 것들이 묻잖아요. 그럼 미생물이 그걸 먹고 증식을 하면서 아까 피부랑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필름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빨아도 잘 없어지지 않고 축축해지면 다시 신내가 올라오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이제 피지 성분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채취랑 좀 비슷한데 변질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점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고체화가 되기도 하고 섬유랑 결합을 하기도 하면서 모세관 현상이 에서 섬유 안쪽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얘가 누렇게 황변 얼룩을 일으키거든요. 황금색으로 바뀌는 게 그거예요? 황금색이 황변, 노란색.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저는 흰색 면티가 황금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파라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황금색이 될까 했더니, 그게 이제 황변 현상이군요. 네. 그래서 실제 옷을 오염이 묻었을 때 빨리 빨아주는 게 미생물 번식에 의한 빨래 쉰내나 아니면 황변 얼룩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황변 한 번 되면 이건 안 되죠, 잘 회복이. 황변도 기름 뭐 이런 거일 예. 수도 있고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뭐 바이오필름일 수도 있고, 이제 복합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 세제로 닦아주면은 지울 수 있어요. 그것도 됩니까? 네, 지울 수 있어요. 약장수단이 다 된다고 그래. 진짜 다 실제- 안 되는 것까지 된다고 하지 마요. 실제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요? 옛날에는 그 가로세대 넣고 끓이고 그랬었는데. 맞아. 빨래 삶았죠. 삶고 이만한 찜통에 아, 저 삶는 찜통이 그럼 따로 하얘졌었어요. 있잖아요. 삶으면
그럼 뭘 쓰면 되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액체 세제이고 냄새 제거 부스터 캡슐 세제인데요. 네. 원하는 만큼 쓰시고 싶을 때는 저 액체 세제를 쓰시고 강력한 하나를 원하시면 캡슐을 탁 던지시면 냄새를 없앨 수 있어요. 황변도 없애줘요? 예, 황변도 없애주고요. 더 중요한 건 모락셀라라는 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락셀라? 수건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우점종이에요. 우점종이라고 하면 그 수건 내에서 제일 가장 잘 개체수가 번성하는. 예 맞아요. 개체수가 제일 많고 우리 몸에도 있고요. 예, 우리 몸에도 있긴 한데 우리 몸에서는 우점종이 우점종이 아니에요. 아니었다가. 세탁물이나 뭐 이제 수건 아니면 세탁기 이런 데서 존재하는 균이거든요. 네. 대사 활동을 하다 보면 신내를 또 한 번 맡아보셔야 아니, 되는데 신내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지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아, 신내 이번에 신내 갑니까? 네, 그 모락셀라 균이 대사 활동을 하다 보면 네. 포메틸 3헥세노익 애시드 저희는 포엠3H라고 이제 네. 줄여서 부르는데 그 냄새가 역치값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있어도 되게 강한 냄새를 유발하거든요. 발냄새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이 냄새가 저희가 한 드랍만 떨어뜨려도 저희 연구실 전체가 실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아, 살짝 자, 열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줘봐요. 우주먼지님 지금 발발발 떨고 있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잠깐, 이거. 야, 열기도 전부터 냄새가 이렇게 나. 아니,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자, 개봉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우주먼지. 네. 에라 모르겠다. 와. 잘 모르겠는데 나요. 아유. 왜 저는 안 되지? 너무 힘들어요. 아니 교수님, 저 진짜. 응급처치. 그냥 뭐 저는 별론데요. 아 이거 많이 맡았나 보다. 옛날에 자취할 때 세탁기 넣어놓고 까먹어서 맞아요. 맞아요. 며칠 된거 다시 빨 때 빨래 다시 해야 되는 거. 네, 맞아요. 저는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수님이랑 방송하기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냄새의 원인은 모락셀라입니다. 네, 모락셀라가. 모락셀라를 없애려면 세제를 쓰셔야 또 돼요. 세제 써야 돼. 네. 근데 이 모락셀라라는 거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할 때 호모에 해당하는 성명이니까 발견한 사람이 빅터 모락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모락스에 가서 모락셀라가 된 거고요. 우리 몸에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고 이게 뭐 이 결막염도 일으키고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냄새를 아마 일으키는 모락셀라는 모락셀라 오슬로엔시스죠. 맞아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처음 발견된. 아, 그래요? 제가 아까 그 냄새 연구를 한다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생물학적으로도 하지만 제가 아티스트랑 같이 냄새 지도 얘기하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오슬로가 노르웨이 수도죠. 노르웨이 작가 중에 시셀 톨리스라는 여성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냄새 연구를 해요. 7천 몇 가지 전 세계 향을 아카이브도 만든 분인데 땀으로도 작품을 만들고 그래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냄새라는 게 누구에게는 악취인데 누구에게는 추억의 냄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같이 연구를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까 이렇게 처음에 왜 우리가 냄새 이렇게 기억이 나느냐 다 그렇겠지만 특히 냄새는 생명의 흔적, 기억의 자취, 짐승들이 가서 이렇게 막 표시해놓고 그러잖아요. 흔적의 가장 큰 게 이 냄새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모락셀라 전부 다 이런 건 아니고요. 모락셀라 오슬로엔시스. 그러나 하여튼 너무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모락셀라로 이렇게 이제 지금 표진해 놓으셨고 그 모락셀라가 내는 냄새를 좀 줄여주는 그런 거에 좀 더 특화된 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것도 있고요. 네. 모락셀라가 또 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똑같이 수건이나 이런 데 바이오필름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얘들이 그 바이오필름 내에 숨어 있다가 습한 환경이 되면 다시 막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포엠3H를 막 내놓거든요. 네. 이 세제는 모락셀라가 만드는 바이오필름까지 제거해 주다 보니까 빨래 신내가 되살아나잖아요. 수건 냄새 없어졌었는데 그렇게 닦으면 막 나잖아요. 네, 이게 네. 이제 모락셀라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빨았어요. 아, 제 친구가 이제 세탁을 했는데 왜 친구를 갑자기 바뀌었어? 세탁을 해서 말렸어. 바짝 말렸습니다. 일부러. 수건이 막 딱딱해질 때까지 말렸어요. 그래서 냄새 딱 맡아보면 안 나. 근데 다시 이제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닦을 때 보면 다시 맞아요. 냄새가 좀 그 살아나는 냄새가.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 모락셀라균이 주범인 거예요. 네, 수건이 이렇게 루프 고주를 이제 네. 테리직조를 하게 되는데 이 루프 안쪽에 균들이 되게 많이 바이오필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균들이 숨어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막 대사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습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모락셀라가
특히 이 오슬렌시스가 건조에 좀 강해요. 다른 것보다. 맞아요, 그걸 맞아요. 버틸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정도 말르면 보통은 죽는데 얘는 안 맞아요. 죽는구나. 맞아요. 하나 궁금한 게 특별히 그런 몰락살라 오슬렌시스를 제거하는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어떤 성분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 업계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인가요? 그건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아니요, 표시기재에 나와 표식에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그 막 수건에 약간 그 꿉꿉한 냄새, 뭐 빨래 뭐 이런 냄새, 아니면 면티 막 오래 입은 그 냄새들을 계속 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스트레스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좀 푸세요? 그 스트레스는? 실은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제품 개발할 때 그런 냄새를 찾아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빨래 신내가 실제 없어졌는지 평가를 하려면 그런 샘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나 뭐 저희 팀원들은 그런 신내 나는 뭐 냄새 수건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소중한 아이템. 언제 한번 저희 집으로 초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상무님께서는 세제 쪽 넘어가니까 또 아예 그냥 외면하시네요. 그래도 같은 회사인데 좀 도와주시고 해야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은 이제 냄새에 관련된 과학적인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냄새를 조금 더 없애는 걸 넘어서 좀 더 좋은 향기로, 냄새가 아닌 향기로서 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거기에 이제 내 몸에서 나는 냄새, 그 다음에 옷에서 나는 냄새, 혹은 뭐 빨래에서 나는 냄새들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더 좋은 향기로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워봤는데, 이런데도 과학적인 기술들이 점점 더 많이 침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초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연구가 많이 돼야 이렇게 해야 어떤 세균들을 없애는데, 혹은 어떤 세균들은 잘 보존하면서 더 좋은 향기를 내는데, 이런 것들은 미생물 연구가 또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저는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연구도 있는데 미생물 쪽에서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냄새 하죠. 관련. 그럼요, 많이 하죠. 저는 원래 이 냄새 물질은 아니지만 잘 분해가 안 되는 그런 석유 화합물들을 분해하는 미생물 연구를 했고요. 네. 원리는 똑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이런 걸 이용해서 필터를 개발하는 바이오 필터. 이런 거를 미생물을 담아서 통과시키면 해로운 물질도 제거하고 냄새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하죠. 끝으로 우주복은 어디서 팝니까? 제가 알기로 잠시만요. 아직 제 좀 냄새가 안 가셔서 사실 제가 좀 숨을 참고 있었는데, 네, 우주인들이 선내 안에서 생활하면서 당연히 땀도 나고 여러 냄새가 배고 오염될 텐데 빨래. 안에서 빨래는 못 합니다. 그냥 그 옷들도 다 폐기물로 넣어서 나중에 지구로 돌아갈 때 캡슐에다 넣어서 그냥 대기권에 추락시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주인들이 입었던 모든 더러워진 옷들은 다 대기 중에서 타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LG생건에서 우리 몸 닦는데 연구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세탁 쪽으로 많이 연구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냄새와 관련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의 냄새가, 이 스튜디오 냄새가 여러분께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